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분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분사는 사실 다소 까다로운 챕터 중 하나인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분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비교 구문에 대해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비교를 참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내게 네 거만큼 좋다든가, 혹은 뭐 더 좋다든가, 어, 아니면 뭐 제일 좋다던가,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네.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오늘부터는 영어로 배울 겁니다. 비교를 할 땐, 아까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본 것처럼 이제 더 좋다든가, 이제 뭐 가장 길다든가, 혹은 뭐 이것은 저것만큼 비싸다든가,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비교라는 구문을 배울 때는 이제 형용사 내지 부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교를 이제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이제 최상급 비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원급 비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원급은 이제 급이 비슷하다, 같다는 거죠. 예, 서로 정도와 비슷하다고 같은 것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니까, 내게 뭐 예를 들면 내 펜의 가격이 5달러인데 이제 친구의 펜의 가격도 5달러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린 내 펜의 가격은 네 펜의 가격만큼 비싸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영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작하는 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자, 원래는 내 펜은 비싸다. 내 펜, 내 펜은 비싸다. 라는 말에다가 너의 것만큼 이런 말이 붙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영작하실 때 처음에 내 펜은 비싸다부터 영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y pen is expensive. 자, 이 정도는 다들 영작할 줄 아시죠? 자, 요 표현에다가 너의 것만큼, 너의 것만큼이라는 말을 추가할 건데요. 자, 일단은 만큼이라는 말은 여기 내가 비싸다 라고 했을 때 이 비싼이라는 형용사 앞뒤에 as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의 것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너의 것은 물론 이렇게 너의 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너의 것이란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너의 것은 우리 소유 대명사라고 배우죠. 이제 우리 I, my, me, mine 이런 거 외워보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yours를 써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어,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한 혹은 뭐뭐만큼 뭐뭐하게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as를 양쪽에 붙여주세요.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에. 자, 원급이란 말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보통 단어장에서 외우는 그 형용사나 부사 있죠? 예,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뭐 사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이제 나는 크다는 거죠. 그런데 as가 있으니까 뭐뭐만큼 크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이제 우리 엄마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밑에를 보시면 이제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잘이죠? 그러면 뭐뭐만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힘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네요. 자, 힘은 우리 목적격이라고 하죠. 자, 사실 이제 비교구문을 내서 as, 대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예, as 뒤에 뭐 명사 혹은 대명사는 사실 여기처럼
주격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여기처럼 목적격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거나 쓰셔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자, 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격이나 뭐 목적격이 따로 없죠. 주격이나 목적격, 소유격 등등등은 이 대명사일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사실 요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제 나는 우리 엄마가 큰 것만큼 크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 뒤를 생략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능한 형태는 총 3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s 원급 as 다음에는 주격도 올 수가 있고 주어 동사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as 뒤에 비교 대상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동사 있죠. 이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은 걸 쓰시는 게 아니고 동사의 종류를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동사가 여기처럼 비동사라면 똑같이 비동사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 물론 동사를 쓰고 싶다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는 운동한다. 누구누구만큼 자주, 나만큼. 즉, 내가 하는 것만큼 자주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 싶었을 때는 앞에 동사를 보셔야 돼요. 자, 앞에 동사를 보시고, 앞에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였으니까 이제 나도 원래는 이 자리는 exercise가 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럼 이때는 exercise 대신에 다른 동사를 쓰겠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 해석한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운동하다 내가 하는 것만큼 자주. 그럼 나는 여기에 하다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예, 말 그대로 둡니다.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사용됐을 때는 예, 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비동사가 쓰였을 때는 비동사,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는 두동사. 자, 그러면 조동사가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조동사가 쓰였을 때는 예, 조동사로 받아주셔야겠죠. 예를 들면 he could drive as fast as I can이죠. 예, 그쵸. 앞에랑 똑같이 동사를 고려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틀리거나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비교하는 두 대상은 동일한 형태 혹은 격으로 쓰게 돼요. 자,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자, 그녀의 그림은 아름답다. 근데 이제 나만큼 아름다운 건가요? 나만큼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의 그림이라던가 나의 것만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하실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비교한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제 나의 그림이다, 나의 것이니까 여기처럼 너군요. 너의 그림이나 너의 것이니까 이제 yours나 이제 your painting으로 쓰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동일한 형태로 쓰셔야 돼요. 동일한 형태. 자, 격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주격은 예를 들어 주어 자격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대상을 고려하셔서 주격을 쓸지 소유격을 쓸지 특히 잘 구분하시길 바래요. 자, 2번은 이제 우리가 배운 아까 원급 비교, 원급 비교의 기본형의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뭐 예를 들면 나의 차가 너의 차만큼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땐 간단하죠. 예, 나의 차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만큼 너의 것만큼. 그럼 우리 뭐뭐만큼을 쓸 때는 이렇게 as를 써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의 차. 저는 your's라고 짧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이 완성이 된 건데 사실 이 정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이해하시면 지금 원래 문장에다가 이제 부정문이 들어간 형태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비교 구문의 부정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급 비교의 부정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원급 비교의 긍정문은 as 원급 as였는데 이제 부정형은 두 가지 형태 있어요. 일단 not만 붙여주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 as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니는 헨리만큼 어리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쓸 때 as를 쓸 수도 있고 Jane is not so young as Henry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는 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긍정형과 부정형의 형태, 긍정형의 형태가 하나지만 부정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나오네요. 자, many와 much예요. 자, many와 much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거든요. 자, 이제 주로 뭐로 배우냐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고 much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배우죠. 자, 그런데 many와 much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 many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명사도 되지만 형용사로 쓸 때 이제 만은의 뜻이 있고 much도 만은의 뜻이 있죠. 자, 근데 much는 한두 가지의 뜻이 더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특히 비교 구문에서 much는 많이라는 뜻도 돼요. 자, 많은과 많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많은은 형용사죠. 예,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량 형용사다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많은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차, 많은 장난감, 많은 책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명사가 오게 되잖아요. 자, 근데 많이는 주로 동사를 꾸며주는 이제 부사로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많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꼭 many가 아니라 much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밑에 거 같은 거죠. 자, 나는 운동한다. 너만큼 만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만은을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장이 옳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위에처럼 이렇게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비교급을 응용한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영작을 해보죠. 그가 여기에 빨리 왔다.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왔다. 라고 이제 영작을 하고 싶다면, 자, 이 밑에 걸 활용해 보면, 그는 왔다. 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빨리. 자, 그 말은 as 만큼 빨리, quickly, as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자, can으로 쓰시면 안 되죠. 이미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제를 고려해서 could를 이 문장에선 써야겠죠. 자,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은 문장이 된 건데, 자, 요 문장을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는 거죠. 자,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는 건 가능한 빨리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뒤를 주어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possible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줄여서 쓰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용적인 표현이란 뜻은 앞으로 습관적인 표현이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관용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외우라고, 암기하는 게 빠르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줄여서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원급 비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 자동차가 네 자동차의 2배만큼 비싸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반 학생이 너희 반 학생보다 2배만큼 많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만큼, 뭐뭐만큼 뭐뭐한 이 원급 비교라는 표현에 몇 배만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표현에 대해 배우는 건데, 자, 이 표현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아까 배운 뭐뭐만큼 뭐뭐 하는 영작할 줄 아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as 원급,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그 다음에 a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 앞에다가 뭐뭐 배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뭐 배를 지금 영어로 모르죠? 뭐 아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요 앞에다가 이 배를 나타내는 표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배다 그러면 twice, 뭐 3배다 그러면 3 times, 4배다 4 times, 5배 5 times, 6배 6 times, 이런 식으로 이제 2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숫자에다가 이제 times만 붙여주면 몇 배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 times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자, 제가 학생 때는 이제 2 times라는 표현은 사실 옳지 못한 표현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였나 언제 가니까 뭐 2 times라는 표현은 이제 회화할 때 이제 대화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2개를 이제 별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2 times라고 이제 써도 아마 정답 처리를 하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twice로 아시는 게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작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나의 새로운 이어폰은 나의 오래된 것보다, 오래된 이어폰보다 2배만큼 비싸다 라고 영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 우리가 오늘부터 비교를 배우는데, 이제 비교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서 이제 영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를 사용했을 때 이제 원급 비교 대상 뒤에 형태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다. as 원급, as 다음에 주어 오는 형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형태가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 앞에 쓰인 이 동사를 주의해서 이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조심해서 써야 된다. 비동사의 경우 비동사를 그대로 맞춰서 여기 주어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일반 동사는 두 동사를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조동사의 경우에는 똑같이 사용된 조동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부정형의 경우에는 이제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not as 원급 as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not so 원급 as를 쓰는 형태가 있다. 2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many와 much에 대해서도 배웠죠. 내가 man이가 필요한지 man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시고요. 가능한 뭐뭐하게라는 표현, 물론 주어 can이나 혹은 주어 could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줄여서 possible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배수사 뭐뭐만큼 몇 배만큼 더 뭐뭐하게라고 한 뭐뭐하게라는 표현을 정작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비교하는 그 원급 앞에다가 우리말과 똑같이 배수사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배수사 중에는 twice 조금 조심하면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사에 비해 설명할 양이 적어서 복습하기도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예제를 몇 개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쪽에 이제 스텝 1에서 1번과 2번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단어를 골라서 원급을 사용해서 쓰는 건데요. 자, 원급이니까 뭐 딱히 생각할 건 없겠죠. 자, as를 먼저 쓰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어떤 게 들어갈지 보면 되는데 어제 온도는 20도였고요. 오늘의 온도가 같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와 온도가 같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단어 중에서 기온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지금 따뜻한 밖에 없군요. 그러면 써주시면 바로 영작이 되고요. 자, 그들은 살아왔답니다. 여기에서 7년 동안. 우리는 살아왔대요. 여기에서 10년 동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더 많이 산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원급 비교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만큼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냥 오래라는 뜻, 이제 롱이 있네요. 영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스텝 2에 1, 2, 3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러면 탐의 안경은 빌 것보다 두껍지 않다. 자, 그러니까 빌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교 대상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탐이 아니라 탐의 안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영작할 때 탐의 안경은 빌의 안경보다 안경만큼 두껍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빌의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소유 대명사 소유 소유 대명사를 고르셔야 되죠. 근데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의 형태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빌스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수저는 자지 않았대요. 이제 뭐치가 들어갔으니까 뭐뭐만큼 많이죠. 나만큼 많이 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나만 들어가도 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사실을 떠올려 봤을 때 이제 이 뒤의 형태는 as 다음에는 이제 주어도 오고 주어 동사도 올 수 있다 했잖아요. 혹은 목적격이 오거나 이 자리에는 사실 미가 와도 될 거예요. 근데 미는 선택지에 없으니까 미는 제외하고 주어 동사만 고려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결정한다 했죠. 자, 앞에는 일반 동사가 사용되네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동사를 사용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3번 갑니다. 자, 우리 점수는 좋다는 거죠. 뭐만큼? 그들만큼 좋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점수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원래는 이제 their scores가 와주면 답이 되겠지만 지금 선택지에 이제 그런 단어는 없죠. 그러면 그들의 것만큼 좋다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들의 것을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theirs가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스텝 3또 몇 개 풀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3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 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한대요. 내 친구만큼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many는 만은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은은 옳지 못한 표현이고 우리 many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much로 고쳐줘야겠죠. 자, 4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빠르게, 가능한 일찍 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렇게 생긴 단어는 이런 원급에서 온 거죠. 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에 이제 er를 붙이게 되면 이제 비교급이라고 해서 이제 더 뭐뭐한의 뜻이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할게요. 자, 우리 as랑 as 사이에는 원급만 넣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early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작을 3개 정도만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4예요. 자, 그녀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잤다. 우리 가능한 많이 잤다. 그런 표현 배워봤죠? 그러면 그녀는 피곤했기 때문엔 여기 나와요. 네,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녀가 가능한 많이 잤다. 자, 그 부분만 영작을 할 겁니다. 자, 그녀는 자, 잤다니까 동사부터 쓰셔야겠죠? slept, slept. 잤다.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이. 그러면 우리 as, much, as 사실은 she could를 사용해서 영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능하니까 possible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요것도 답은 되지만 지금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possible를 사용해서 영작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번 볼게요. 펭귄은 타조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 그러면 먼저 펭귄은 달릴 수 없다. 동사부터 써야겠죠? 여기가 아니고 달릴 수 없다. can't run 먼저 쓰시고 그다음 비교 대상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만큼 빨리 can't run as fast as can't run as fast as 마지막에 남은 비교 대상 on ostrich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기억나세요? 자,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은 이렇게 부정형을 쓸 때는 우리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penguin can't run so fast as an ostrich 쓰셔도 답이 됩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단어가 as였기 때문에 as로 영작한 것 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6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보다 15배 더 무겁다. 자, 어미 코끼리는 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죠. 아기 코끼리보다 15배 더 무겁다. 자, 사실 지금 문제가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이제 영작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도록 하라는 건데 이제 아기 코끼리보다 15배 더 무겁다는 말은 이제 15배 만큼 무겁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긴 하겠지만 15배 만큼 더 무겁다라고 바꿔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단어가 as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무겁다부터 쓰셔야겠죠? 뭐뭐만큼 무겁다부터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 15배도 있군요. 그러니까 15 원래는 이제 as heavy as baby elephant 쓰시면 될 텐데 15배만큼 이제 15배를 넣어줘야 되니까 15배 어디 넣어야 되죠? 저희 비교급 원급 비교 바로 앞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15 times 넣어주시면 되겠죠. Mother elephant is 15 times as heavy as a baby elephant 하시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는 훨씬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 번 공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워크북도 반드시 진도 따라서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교급 비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